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최연혜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명동에 대명 언어발달센터라는 언어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이 사람 책방을 신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 책을 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마음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스피치는 물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스피치를 하면서 우리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네,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그 스피치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조금 심도 있게 배워서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그리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내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기술을 좀 습득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결혼을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선생님 계시고. 네. 다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도 오셨어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셋이에요. 딸 셋인데 그 말은 10년 동안 요즘에 맞벌이 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제가 워킹맘 생활을 10년 넘게 결혼 생활 동안 계속 워킹맘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10년간의 워킹맘 생활이 정말 그 상상 초월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힘든 그 고난과 역경을 제가 잘 이겨내고 그것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워킹맘의 그 경험을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스피치를 하는 순간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자, 제 책입니다. 옆에는 저고요. 어떤가요? 지금 제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사진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스피치도 배우고 책도 쓰게 되면서 제대로 된 프로필 사진이란 것도 제가 처음 찍어왔어요. 비록 이 사진 한 장이지만 나를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딱 받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도 그런데 스피치를 배우면 과연 얼마나 더 자존감이 높이 올라갈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피치라고 하면 목소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리고 발음이 또박또박한가 불분명한가,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잘 볼 수 있나 없나, 이런 청각적인 것 그리고 시각적인 것에 좀 초점을 두기 쉬운데요. 사실은 스피치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겉으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피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본을 다 짜죠. 그 대본을 완벽하게 짜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또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에 의해서 또 질문이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각력, 사고력이 확장되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주제도 잘 잡았고 대본도 잘 짰어요. 그런데 앞에 나서 딱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리고 자신감이 너무 없거나 목소리가 너무 떨리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짠 대본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과 올바른 발성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떤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 잘 하시나요? 보통 흉식 호흡을 많이 하시죠. 흉식 호흡은 깊지 않고 이런 얕은 호흡이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발성을 내기 위한 좋은 호흡은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한 손은 가슴에 그리고 한 손은 배 이렇게 딱 대시고요. 자, 가슴 위에 올린 손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복식 호흡이기 때문에 배만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럴 때 내 배는 지금부터 풍선이다 생각하고 코로 들이마신 숨은 이 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가 빵빵해지면 잠시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뱉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숨을 내뱉을 때는 배가 쏙 들어가요. 자, 지금부터 내 배는 뭐다? 풍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속적으로 3번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코로 숨 들이마시고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내쉽니다.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모두 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복식 호흡을 너무 잘하세요. 자, 이 복식 호흡은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긴장되고 떨리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떨려 이러면 더 떨려요, 사람이. 그랬을 때 앉아서든 일어서서든 가만히 내 몸에 집중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로 긴장감이 확 낮아집니다. 네. 물론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서 100이었던 긴장감이 0으로 팍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90이든 80이든 조금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복식 호흡을 아셨으니까 발성을 해야 되겠죠? 발성. 자, 발성은, 자, 배는 지금부터 내 배는 풍선이고, 발성을 할 때는 지금부터 내 입은 동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제가 입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근데 입을 작게 하면 동굴이 작으면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겠다. 목에 힘을 줘서 큰 소리를 내겠다. 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내가 울리겠다. 울림을 내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리를 내시면 되는데, 예전에 어떤 그 광고에서 소프라노 성악가가 이렇게 하니까 유리컵에 있던 물잔과 같이 막 흔들리면서 유리컵이 착 깨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내가 마치 그 광고에 나오는 소프라노 성악가가 된 듯이.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자, 소리를 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복식 호흡 했고 발성도 제대로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말할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이러고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연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연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느낌을 익히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말의 위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네.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책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이거다. 너무 내용이 좋았어요. 자, 우리 몸의 70% 이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아기가 태어나면 90% 이상, 그리고 성인 돼서 자랄 때까지 보통 70% 정도.
그리고 사망하기 직전에는 한 50%, 40%대로 탁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70% 이상의 이 수분을 우리의 말로 이 결정체를 바꾼다라는 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기 물의 결정체를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예쁘죠. 그런데 악마,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의 결정체 모양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드리기조차도 어지러운 결정체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랑, 감사, 천사, 고맙습니다, 땡큐, 네, 뭐뭐 해주세요,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 물의 결정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사계절, 이 단어에서도 이렇게 예쁜 물 결정체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는 나의 몸에 있는 수분의 결정체와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네. 우리 흔히 하는 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부드러운 문장으로 바꿔오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 말을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네. 짜증내는 순간 내 몸의 결정체는 막 어지럽혀지고 있어요. 지금 내 머리 안에 있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액도 지금 다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네.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면 될까요? 맞아요. 이 뉘앙스, 말투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네 보다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러지?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 억양 말투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말을 하는 예쁜 단어들을 예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악,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런 이제 선율이죠. 그런 선율이 어떤지에 대해 그런 선율의 종류에 따라서도 물의 결정체가 바뀌니까 말투, 뉘앙스도 중요하다는 것. 같은 말이라도. 네. 자, 이렇게 말의 위력을 경험해 봤고요. 이 책을 꼭 한번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어떤 결정체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자, 일단 예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 이미지가 어떤지 중요합니다. 저는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동안이죠. 10년 전부터 한 스피치를 배우기 전 2, 3년 전까지. 근데 그렇게 제가 처음에 유년 시절부터 자아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또 복직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좀 안 좋은 일들을 막 겹치게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제 자아 이미지가 늘 부정적이고 뭔가 모를 그런 우울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또 누구한테 갔겠어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애도 셋이나 낳아가지고 엄청 막 부정적으로 이게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나쁜 생각이 들면 계속 나쁜 생각 좀 자꾸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스피치를 배우고 난 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스피치를 딱 배우러 왔어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분이 발표 공포증을 갖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쭉 발표 공포증 갖고 살려고요. 이렇게 스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저는 발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스피치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발표를 거치다 보면 너무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그러면서 저는 워킹맘의 그런 경험들을 스피치를 했죠. 10년 동안의 이런 워킹맘 생활,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받은 그런 상처들 얘기하면서 저는 막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인간관계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 닥칠 거지만 잘 이겨내겠다. 이런 스피치, 내가 말로 나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다짐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의 자아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스피치는 다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아 이미지, 나는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모두 긍정적이시군요. 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스피치를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고속도로를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뒷좌석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고, 비가 이렇게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랬다면 더 조심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듯 마는 듯 부슬부슬 내리는 비. 그런데 날씨는 쌀쌀하고 그러면 이 도로가 더 미끄럽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바로 앞에 있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는 바람에 저도 같이 밟게 되겠죠. 그러니까 핸들이 정말 처음 경험해봤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4차선 도로를 2바퀴 반을 돌았어요, 제가. 돌고 옆에 가드레일을 탁 이제 충돌하면서 섰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정신이 있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뭐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차 사고까지 나고 나 진짜 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막 빠져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스피치를 배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딱 바뀌고 나서 이렇게 그래,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때 남편이 코로나 그 밀접 접촉자로 돼 있어가지고 격리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달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 혼자 보험사와 연락하고 다 이거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다 수습을 다 하고. 스피치를 배우면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것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문제에 대한 대처를 다르게 할 수 있구나.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막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을 때 제가 안으면서 이건 그냥 사고야. 앞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엄마도 밟아서 사고가 나게 됐어. 하지만 누구 하나 뭐 다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집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 감사하자 하면서 제가 꽉 껴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없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저 차는 폐차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애 셋 키우지, 언어발달센터 운영하지, 그리고 남편도 그때
저는 대구에 있었고 남편은 경기도 안산에 있었거든요.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말 부부 이것도 아니었어요. 2주일에 한 번 대구 내려와서 이제 아이를 보고 했었는데 혼자 애 키우지 저는 애를 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피치를 배운다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배우냐고. 그런데 저는 답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열정이 있었고, 내가 스피치를 배워서 강사가 되어야겠다. 무조건 나는 강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 간절함, 열정, 의지. 네. 이 능력, 이 세 가지가 스피치 능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리게 됐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피치를 배우면 꼭 강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네. 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듣고 했지만, 스피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좀 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왜냐면 말투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말투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단어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죠. 자, 바쁜데 그 와중에 스피치까지 언제 어떻게 배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열정. 네, 저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이 시간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열정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까진 별로 안 돼요. 여기 이제 1000명 넘었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얼마 전에 160명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실망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은 처음부터 인플루언서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도 첫 시작 단계가 있었을 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뭔가 무료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무료고, 무료 강연, 무료 상담, 이런 것도 많잖아요. 물론 그 무료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요즘에는 그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스피치 능력 키우고 싶다. 집에서 자기 전에 맨날 유튜브 영상 보고 있다고 해서 스피치 능력 절대로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이 기본적인 열정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꼭 스피치를 배워라가 아니라 뭔가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럼 그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이야기해보는 거. 스피치를 해본다는 게 거창하게 주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남들 앞에 쫙 이렇게 하는 것만이 스피치가 아니에요. 요즘 그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 앞에 거울 보고, 나는 나를 사랑해. 오늘 하루 일과 나 다 끝낼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자. 이것도 스피치예요. 네. 그리고 애들 아침에 학교나 어디 보낼 때도 오늘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다. 최고. 이것도 스피치예요. 네. 그것을 대신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원래 원곡이 윤상님의 노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세대는 SES. 네, SES. 그리고 맞아요, SES. 아세요 이 노래?
네, 너무 반가워요.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옥상 달빛이 또 리메이크를 해서 굉장히 듣기 좋게 편곡을 잘해서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피아노가 있으면 제가 저번에 북콘서트 했을 때 제가 연주하면서 같이 막 부르고 했었거든요. 조금 아쉽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한번 또 들어보시고 우리 이 가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목 달리기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걸.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정말 시 같잖아요. 시 같은데 엄청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시작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 시작한 거. 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넘어지면 창피하죠. 그쵸? 나 자신에게도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버지한테도 또 많이 들었고 응원의 의미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마지막으로 자, 발성 한번 하고 마칠까요? 자, 준비. 자, 숨 코로 들이마시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